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낚시인의 친구 이방원입니다. 자, 동영상 시청을 앞서서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거 가운데 찌가 있잖아요. 근데 양쪽에 보면 각기 다른 그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의아한 건 이 두 뽕돌 두 가지 다 이 가운데 있는 찌와 찌 맞춤이 동일한 조건의 그람 수입니다. 왜 꺼지는 거야? 얼른 켜져. 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장대 투척을 했을 때 뭐 제가 파지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거 말고 장대를 투척하기 위해선 그런 장대 투척에 유리한 어떤 구성품들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갖고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선 텅스텐, 아까 그람수 보여줬던 거 있죠? 그 텅스텐을 물속에 넣으면 제가 딱 일목맞춤 해놨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요거를 황동추로 바꿔서 넣어보겠습니다. 더 무거운 황동추요. 자, 이제 황동추를 물속에 넣으면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한목에 맞춰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 보시다시피 이 두 제품은 두 개 다 수조에서 한목이라는 조건으로 똑같이 맞춘 봉돌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장대 투척하는데 왜 장대 투척에 필요한 구성품들을 알아야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냥 보면은 같은 만약에 이 황동으로 이런 부피가 똑같은 봉돌을 만들었다고 치면 같은 부피였을 때 물속에 두면 그냥 물체 자체가 황동보다는 텅스텐이 더 무겁고요. 철보다는 황동이 더 무거워요. 그럼 물속에 넣었을 때 더 무거운 게 더 깊이 가라앉고 더 무게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깊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철이 있다 그러면 철봉돌보다는 요 제품도 이제 황동으로 아마 코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같은 황동인데 그냥 색깔상 철이라고 했을 때 철보다는 얘가 더 무겁고요. 같은 크기를 가졌을 때요. 그리고 황동보다는 텅스텐 함량이 들어가 있는 이 추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전에 제가 전자저울에 올려놨을 때처럼 같은 한목을 맞출 때 봉돌을 깎아야 한다 그러면 무게는 똑같았지만 실제 물속에 들어가면 황동보다 얘가 더 무겁기 때문에 얘를 더 많이 깎아내야 돼요. 더 무겁기 때문에요. 무게가 무겁다는 게 아니라 질량이 더 무겁다는 개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똑같은 크기의 유리 구슬을 만들었을 때랑 똑같은 크기로 쇠로 구슬을 만들었을 때랑 당연히 쇠구슬이 더 무거운 것처럼 고유의 그냥 물체가 철보다는 황동이 더 무겁고 황동보다는 텅스턴이 더 무겁기 때문에 같은 찌맞춤을 했을 때 더 깎아낼 수 있고 부피가 더 작아질 수 있어요. 얘보다는 텅스텐이 더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고 더 작지만 찌맞춤에 필요한 그 무게는 동일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똑같은 나무 상자가 두 개 있다고 치면 똑같은 크기를 가진 나무 상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는 쇠구슬을 하나 집어넣고 또 한 상자에는 쇠구슬을 세 개 넣고 같은 크기를 가졌어도 쇠구슬이 세 개 들어있는 상자가 더 무거운 것처럼
이런 봉돌도 이 소재에 따라서 철보다 더 무거운 게 있고 황동보다 더 무거운 게 있고, 더 무거운 거를 선택해서 사용했을수록 물속에서 뽕돌은 더 많이 깎을 수 있고 면적은 더, 부피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작아지지만 같은 무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만약에 투척을 한다 그랬을 때 이게 짧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긴 데를 투척을 한다고 했을 때, 장대 투척을 했을 때는 이 뽕돌 그람수 혹은 아주 근소하게 0. 몇 그램 이 작아진 걸로만 가지고는 무조건 이 비중이 높은 뽕돌, 같은 크기여도 부피가 작아진 뽕돌이 더 멀리 나간다는 이런 개념 자체는 그람수가 뭐 0. 뭐 케미 하나 정도의 무게를 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단순히 뽕돌만 놓고 설명드리기가 뭐하고, 투척을 했을 때 그냥 뽕돌만 던진다 그러면 두 개 다 아마 큰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뽕돌을 투척했을 때 뽕돌을 잡고 있는 원줄까지 같이 있다는 게 이제 그 저항을 받는다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공을 발로 뻥 차면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이 축구공은 휘어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는 저항을 받으니까 저항을 받는 그 반대 방향 쪽으로 축구공이 휘어지는 경우입니다. 역시 낚싯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대를 잡고 강하게 정면으로 힘껏 밀었을 때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 쪽으로 뽕돌은 저항값을 받으며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정면이랑 뽕돌이 날아가는 이 방향이 서로 맞부딪히면 뽕돌은 그 저항값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항을 받으면서 회전을 합니다. 지렁이가 뱅글뱅글하고 돌면서 날아가는 게 그런 경우고요. 또 하나는 뒷바람이 불었을 때는 저항값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날아갑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뽕돌 하나만 놓고 비중이 무거운 뽕돌로 같은 그람수를 산출했을 때 부피가 더 작아져서 뽕돌의 뭐 케미 하나 무게만큼 줄었기 때문에 더 잘 날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요 찌를 보시면 이 찌 같은 경우에는 물이 4도시의 비중 1이라는 조건으로 그 물 1 비중보다 약 10분의 1 정도로 가벼울 만큼 아주 경량화된 소재로 이 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아까 0찌 맞춤 할 때 사용했던 찌인데, 새끼손가락이랑 비교를 해보셔도 엄청나게 얇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같은 이거를 만약에 발사목이나 아니면은 오동목,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스기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같은 뽕돌에 물리게끔 하려 그러면 이 부피가 더 커져야 됩니다. 물체가 무겁기 때문에 더 큰 부력을 받으려 그러면 더 큰 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대 투척에서 필요한 거는 다 부피가 작게 만들어주는 간소화가 일단 1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5호봉돌이 물리는 찌지만 찌를 쭉 나열했을 때 가장 크기가 부피가 작은 찌, 그래야 투척했을 때 바람 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두꺼워진다 그랬을 때 던졌을 때는 바람 저항을 더 많이 받으니까 같은 5호봉돌이 물리는 찌여도 이런 소재가 비중이 굉장히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서 부피를 작아질 수 있게끔 만드는 찌. 그래서 왜 흔히 말하면 이런 찌라는 부양체를 제작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저도 일반 낚시 그냥 할 때 속 편하게 쓰는 거 용어로 하면, 야, 이 찌는 순부력이 좋아. 근데 순부력이 좋으려 그러면 이 찌를 만드는 소재가 그만큼 가벼워져야지 같은 그람수의 뽕돌을 물리는 찌 몸통을 제작해도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순부력이 좋아서 예민한 건 절대 아니에요.
순부력이 좋은 장점은, 순부력이 좋아서 얻는 장점은 부피를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중이 가벼운 찌를 만들었을 때는 찌탑을 더 길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것 뿐이지, 순부력이 좋아서 찌가 더 예민해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뽕돌 그리고 원줄은 무게가 나가는 카본줄이 장대에 투척을 했을 때 가장 시원하게 뻗을 수 있는 조건이고, 가라앉는 카본줄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장대 투척에 좋습니다. 반대로 세미플로트나 이런 모노필라멘트처럼 가벼운 줄들은 투척했을 때 뽕돌을 그쪽으로 휘어지게끔,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게끔 줄도 바람을 같이 타니까 복합적으로 찌가 한쪽으로 날아가는, 뽕돌이 마치 한쪽으로 날아가는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줄은 호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에 2호보다는 3호, 3호보다는 4호, 4호보다는 5호, 가벼운 줄들은 호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날아가고, 무거운 카본줄은 호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잘 날아갑니다. 근데 낚시를 함에 있어서 낮은 호수의 카본줄은 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호수의 카본을 사용하니까 투척 때문에 카본 호수를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4호줄이라고 했을 때는 카본줄이 가장 잘 날아가니까, 내가 낚시를 하면서 어떤 예민성이나 무언가 추구를 했을 때 추척의 용이성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카본줄로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가벼운 세미플로트나 모노필라멘트를 사용했을 때는 원줄의 호수를 높이고, 호수를 높여도 카본줄보단 덜 날아가니까, 내가 5호봉돌로 던졌을 때 카본으로 기가 막히게 날아갔는데 세미플로트나 모노필라멘트로 바꿨을 때는 바람이 불었을 때 날리는 걸 방지하고자 0.5g을 더 높인 뽕돌을 물려주시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촬영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뽕돌은 비중이 높아서 같은 크기의 뽕돌이어도 무게가 더 낮출 수 있는, 부피를 더 낮출 수 있는 비중이 높은 뽕돌이 앞치기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찌는 이제 순부력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순부력은 소재가 가벼운 소재로 만들면 만들수록 같은 그람 수의 찌를 만들었을 때 부피를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을 더 줄여줄 수 있다. 투척했을 때 저항을 줄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줄은 가라앉는 무거운 카본줄이 제일 잘 날아가고, 뜨는 줄들을 사용했을 때는 호수를 높이는 게 장대 투척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낚시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투척을 우선순위로 이런 원줄을 더 높이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사용하기 뭐하니까, 가벼운 줄을 사용했을 때는 내가 사용하는 물리는 뽕돌보다 한 호수 정도 더 크게 물리면 그나마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낚시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장대 투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낚시인이 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지금보다도 조금 더 투척에 용이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고자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 투척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